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북청소학원의 교무실장 최용성입니다. 일단 뭐 교무실장이란 자리는 이제 저희 강사들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저는 수학과 선생님입니다. 주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의 수학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시간표 짜고 강사들 강의 주고, 그리고 그 이런저런 외에도 이제 뭐 입학 상담부터 학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제 다 하고 있는 게 교무실장이라는 직책입니다. 그 아, 재수를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렇게 뭐 나이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선생님 나이쯤 되면은 그 인생에 좀 이렇게 짙은 후회가 남는 순간이 있거든요. 옛날에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단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제 뭔가 태클을 거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만 그때 의대를 갔어야 돼요. 그랬던 거죠. 그때는 이제 의대가 서울대보다 더 높지 않았을 때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울대를 나왔더니 에, 후회가 됩니다. 요즘 다들 의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진짜로 딱 바꾸고 싶은 나의 실수, 잘못된 것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다시피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재수가 거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시간 여행의 순간이에요. 다시 고3으로 돌려보내 주는 거예요. 내 과거에 무슨 내가 잘못한 뭔가가 있어가지고 내 점수가 지금 내 이 미래를 기분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서 그게 기분 나쁘니까 나 한 번만 더 해서 인생 모르는 기회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기 과거에 책임을 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인생 모르는 거 없죠. 우리 부모님도 잘 아시죠. 짙은 후회가 남아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청소년기가 끝나고 이제 성인이 되기 시작하는 마지막 애매한 기간에 한 번만 더를 외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거의 유일하다고 선생님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중하죠. 되게 소중한 순간이고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리고 이거를 논리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면 재수의 시작은 짙은 후회로부터 시작을 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뭔가 잘못한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나는 1년 더 하면 성적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찍고 핀포인트로 그거를 고치러 가야 될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뭐 재수하면 다들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습니다. 아침잠이 많은가?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가? 쓸데없이 머리 생각이 많은가? 나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인가? 뭔가 내가 현재 이렇게 되게 된 데에는 분명히 구체적인 잘못이 있어요. 남 얘기하듯이 나를 객관화해서 정확하게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딱 집어서 바꾸는 작업이다. 과거로 돌아가서 내 잘못을 고치는 작업이다. 그래야 이 시간 여행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한 번만 더를 외칠 수 있는 염치가 있는 게 아니냐.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꼭 좀 해주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되게 소중한 순간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모르는 기회다. 그죠?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의 과거를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할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그 프로그램 설명하고 플러스 이제 입시에 관한 잠깐 어떤 간단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쭉 들었더니 우리 학생들 연사도 그렇고 뭐 너무 좋은 얘기를 우리 학원에 대해서 이미 뭐 스포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충하는 느낌으로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보충하는 느낌으로 좀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희 개인 맞춤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죠. 100%. 학생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죠? 여기 보면은 전부 3등급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A 학생은 국어는 1등급이고 수학은 5등급입니다. 평균 내에서 3등급 반에 집어넣어서 수업을 듣게 하면 듣기 싫은 수업이 생깁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 수업, 난이도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나도 모르게 이 싫은 수업에 자꾸 참여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무너집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저희의 취지는 저희가 맞춤형 선택 수업을 하는 취지는 니네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수업을 허리 꼿꼿이 펴고 열심히 듣는 애들이 자세도 그 자세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 수업 들을 때 자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학생들이 독서실에서도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데 그걸 계속 듣고 있는 행위가 이 초반에 막 올라온 열의를 학원이 되려 꺾는 행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세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 저는 관리의 시작이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리가 수업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과처럼 수업 따로 자기 자습 따로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종합입니다. 우리는 종합적 학생들을 관리하는 학원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업에서부터 학생들의 자세가 이렇게 꼿꼿이 서야 된다.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고 직접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허리 꼿꼿이 펴고 열심히 들어라. 너희들에게 영감을 주는 수업을 듣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서 그래서 독서실에 가서 자습할 때도 그 자세를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멘탈 무너지는 게 두렵죠. 멘탈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세가 먼저 무너집니다. 확실해요. 멘탈 무너지 허리 등받이에 대지 않고 딱 앞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빛을 쏘는 학생이 아씨 너무 하기 싫어 이런 애는 없어요. 아 나 진짜 너무 짜증나 뭐 이런 애는 없어요. 다 자세가 바르면 멘탈도 강합니다. 근데 자세가 무너지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멘탈이 무너져요. 그래서 학원에서 오면 제가 제일 먼저 일주일 동안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앉는 자세입니다. 턱 깨고 앉으면 안 되고 배 내밀고 앉으면 안 되고 배 내밀어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만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자세가 무너지면 멘탈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수업을 좋은 걸 들어라. 니들이 좋아하는 수업을 듣고 대신 바른 자세로. 알겠죠? 예. 그게 관리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과목별로도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면요. 지금 이 학생 보면 수원수투는 잘하는데 미적이 꽝이죠. 예, 같은 점수입니다. 전부 다. 이런 애들이 수원수투는 좀 상위 레벨로 수업을 듣고 미적분은 겸손한 레벨로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선택 수업이라는 건 결국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첫 번째는 내가 총량 얼마나 들을 것인가. 내가 총량 얼마를 들어야 남는 시간은 자습 시간인데 그러면 이 자습과 수업의 적절한 조화가 일어나서 최종 목표는 나의 하루가 밀도 있게. 수업을 너무 적게 들어도 밀도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들어도 자습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부 습관이 잡혀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자습 시간이 동일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수업 시간이 얼마인가? 그러면 자습 시간은 얼마 남겠지? 그럼 이거 이 스케일이 나의 하루를 밀도 있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먼저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적당량의 수업을 찾았다면 어느 과목에 힘을 줄 것인가? 나 뉴욕에서 3년 살다 왔어요. 영어 잘해요. 영어 안 들어도 됩니다. 네. 나 수학 너무 잘해요. 나는 이건 뭐 쩔어요. 뭐 수학 줄여도 돼요. 네. 어떤 과목에 힘을 줄 것인가. 그리고 디테일하게 과목 내에서도 어떤 레벨로 들을 것인가를 전부 다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많죠. 물론 담임 선생님의 상담을 결정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혼자 하지 못하도록 해요. 독학재수의 위험성이 뭐예요? 뭐 우리 학생도 나와가지고 독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독학재수 위험성 우리 학생은 자기 관리를 말했죠. 중간중간 이제 시간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 더 붙이자면 독학재수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는 과목의 편중이에요.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가야 돼요. 시간이 잘 가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수학인 경우가 가장 위험하고요. 수학이 시간이 제일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독학재수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잘하던 과목은 점수가 쭉쭉 오르는데 국어는 1년 내내 똑같이 5등급이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즉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의 코칭을 받아서 시간표를 짭니다. 그게 저희 학원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정규반 시즌을 총 4개를 운영합니다. 지금은 조기 선발반이죠. 1월 8일 내일 모레 월요일에 개강하는 반은 조기 선발반이면 6주입니다. 정규반은 2월 19일에 개강하고 시즌 1, 2, 3, 4 이렇게 나눠놨어요. 시즌 1, 2, 3, 4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10주, 10주, 9.3주 대충 2달에서 2달 반 정도마다 모든 강좌가 다 갈아엎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시즌 1 강좌, 여기 조기 선발반,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강좌 안내문이 그때마다 나가고요. 시기에 맞는 강좌가 개설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앞쪽에는 그래도 개념 수업이 많고 뒤로 갈수록 실전 모의고사, 뭐 EBS 수업, 또 여러 가지 컨텐츠 수업들이 막 생겨납니다. 유니크한 수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게 이제 그 시기에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시즌 4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기 선발반 6주간의 학습이 이제 내일 모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간표를 짤 때 저희가 진단고사를 봅니다. 지금 여기 온 학생들도 등록 이사가 있다면
진단고사를 오늘 혹은 내일 중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진단고사를 토대로 아, 시간표를 짜게 돼요. 진단고사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이 수원이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이잖아요. 지수로그의 세 문제 상중하 이렇게 나와요. 삼각함수의 세 문제 상중하, 수열의 상중하, 레벨을 딱 세 문제씩. 그래서 수원이 9문제, 수투가 9문제, 미적분이 9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시간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가면 됩니다. 내가 봤더니 수원은 중에서 막혔어. 근데 얘는 수투는 그래도 좀 상레벨을 푸네. 이게 미적은 꽝이구나. 이제 이런 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럼 그런 걸 기반으로 어떤 수업을 들을지를 코칭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저희 학습 이력 조사라고 해가지고 네이버 폼으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공부를 어떤 스타일로 해왔는지 자기의 과거를 또 돌이켜보는 그런 데이터와 함께 시간표를 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기에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제 뭐 적으로 국어가 취약한 학생은 어떻게 짰는지, 수학이 취약한 학생은 어떻게 짰는지. 아무래도 수학 수업이 많은 겁니다. 수학 수업 보면은 얘는 수원도 기본으로 들었고, 근데 수투는 좀 잘해 이런 거죠. 미적분 기본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래식 수업 이거는 이제 고등수학 상하 수업도 들은 거예요. 고1 거 그죠? 이런 거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금 본인의 수학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들은 거고요. 과목별로 자기가 맞게 과목에 편중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수강 신청 정정 시스템. 우리는 시즌 1에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첫 주에 수강 신청을 바꿀 수 있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들어보고 저 선생님 바꿀래요, 뭐 강좌 실력으로 올릴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나 기분이라고 들어갔는데 너무 쉬워 그러면 실력으로 올려야 되니까 첫 주에 모든 시즌의 첫 주에 수강 신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저희 학원의 또 가장 큰 장점이에요. 현장 강의 무한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업을 전부 녹화하고 있습니다. 전부 촬영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학생들이 보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결석을 해도 집에서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신청하지 않은 강좌도 전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수업이 다 올라오니까 나는 지금 이런 수업을 신청했는데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자기가 신청한 수업은 교실에서 듣는 겁니다. 신청하지 않은 거를 독서실에서 보는 거죠. 영상으로. 알겠죠? 신청한 수업은 무조건 교실에 들어오는 거고 신청하지 않은 수업을 볼 수 있습니다. 탐구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탐구가 지금 만약에 뭐 화원 생원이었는데 화학이 큰일 났어. 지구과학으로 바꿔볼래. 이럴 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지구과학을 현장에서 듣고 화학은 내가 원래 하던 화학은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심지어 나 한 과목은 사탐 바꿔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탐 한 과목 내가 뭐 할까? 생윤 할까? 아니면 뭐 어떤 과목이 마음에 드는데 그거 영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1월달 우리 조기선발반 기간 동안에 망설이고 있는 탐구를 정리를 해가지고 2월부터는 쫙 하고 자기 두 과목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움들을 줄 수 있죠. 내가 엄매 수업을 듣는데 엄매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두 분인데 나는 이 선생님의 A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B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면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강사를 찾는 그 과정을 학생들에게 모두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의 도움해 주는 그런 선생님을 찾을 수 있다. 현장 강의 무한 패스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모든 강좌를 다 녹화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즌 4 막 10월쯤 가서도 나 옛날에 선생님이 했던 저기 1학기 개념 강의가 기억이 안 나 궁금해하면 다시 볼 수 있는 거죠. 다 누적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이에요. 저희 강사들 얼굴을 제가 띄워놨는데 저희가 이제 보는 맞춤형 선택 수업이라고 합니다. 맞춤이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하튼 학생들 머릿속에 선택이란 들어오다 보니 재밌는 현상이 뒤따라오더라고요.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인간 강사들, 소위 스타 강사들, 뭐 수학의 현우진이나 뭐 그죠? 뭐 이지영 뭐 이런 스타 강사들하고 선생님의 강의를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은 저희가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강사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 수업에 자신이 있어야만 선택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업을 잘하거든요. 자신 있거든요.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으려고 보다 보니 선생님들이 점점 몸값이 비싼 선생님들로 채워집니다. 저희가 뭐 제가 경쟁학원 상황도 되게 잘 알고요. 저희가 저기 노원역에 있는 경쟁학원 선생님들보다 몸값이 다 비싼 선생님들이세요. 그리고 뭐
그 쪽에서 막 청솔로 오고 싶어하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선생님에 대한 대우가 좋고 그만큼 잘하는 선생님만 남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낳고 있는 거죠. 이걸 몇 년 계속 하다 보니까 수업에 자신이 있는 선생님들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재밌는 결과도 납니다. 수업에 정말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저희가 그 고퀄리티 선택 수업이라는 게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 애들이 엄청 많죠. 저희가 이 강의실은 60명짜리 이제 보통 강의실이에요. 근데 여기 말고 대강의실이 3개나 있습니다. 제일 큰 강의실은 140명 들어가고 중간에 모니터가 달려 있어요. 700명 모일 정도로 큰 강의실. 거기를 꽉 채우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140명의 자리를 꽉 채워가지고 수업하는 대강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질의응답은 원칙적으로 선생님에게 합니다. 저한테 오시면 돼요. 수학 질문은. 그런데 선생님들이 뭐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아까 전에 우리 그 연사들 같은 똑똑한 우리 스카이 벤토라고 해가지고 졸업생들을 또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 시스템은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일단 약속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은 교무실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없을 수 있잖아요. 왔는데 그리고 혹은 그냥 왔으면 줄을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리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시 몇 분에 학원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당을 신청하는지를 우리 질문 당직이라고 해요. 질문 당직을 신청하는지 약속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저희 복도를 쭉 나가시다 보시면 태블릿이 다 박혀 있거든요, 벽에. 그 태블릿을 눌러보면 그날 질문 당직에 선생님의 스케줄이 쭉 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는 2시 40분 짠 클릭해가지고 그 시간에 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제 꽉 찼다. 최용성 선생님 질문 뭐야 내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 질문할 거 있는데 시간 언제 되세요? 라고 시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오지 마시고. 그러면 시간 누수가 심하니까. 그죠? 컨텐츠는요. 제가 아까도 뭐 대충 설명 나왔지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모의고사라는 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잖아요. 이투스 모의고사. 그거 말고 주간 테스트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 주 단위로 내가 풀어야 될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풀 모의고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핏 모의고사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 학원 브랜드인데 핏 모의고사는 국수형 과탐까지 풀 모의고사예요. 근데 그거 말고 수학의 서밋, 핀 15, 20 이렇게 그 난이도별 컨텐츠가 존재해요. 그래서 서밋 10이라는 건 굉장히 좀 킬러에 가까운 문제들 10문제 하루에 일주일에. 그리고 또 트리거 15는 조금만 더 준킬러 스타일의 그런 문제들. 트리거 20이죠. 핀포인트 15고 트리거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삼시사한 느낌의 그러니까 레벨별 컨텐츠가 존재해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전부 큐레이션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푸는 컨텐츠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주간 컨텐츠가 일정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다 다르고요.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청하면 저희가 본사에서 학생들별로 따로따로 다 스티커 붙어서 따로 포장해서 옵니다. 통째로. 그러니까 뭐 최용성 학생 하면 그날 내가 신청한 컨텐츠가 따로 이렇게 딱 포장해서 와요. 그러면 그거 갖다 놓고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하나씩 푸는 그런 이제 컨텐츠가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의 컨텐츠 갖다 씁니다. 개방적이죠. 개방적인 컨텐츠가 저희 되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민규 모의고사 영어 갖다 써요. 한서원 모의고사 수학 갖다 씁니다. 그리고 뭐 괜찮아요. 아무거나 갖다 다 풀면 됩니다. 저희 공식적으로 갖다가 푸는 그런 컨텐츠, 수업에 반영하는 컨텐츠들이란 얘기죠. 저희 전략 담임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부연 설명만 조금 할게요. 상담을 주 업무로 하시는 선생님들이고 수업은 하지 않으시고요. 예전에는 다 학과 선생님들이셨어요. 다 수학, 국어 가르치던 분들인데 지금은 수업은 빼고 학생들 상담과 입시를 전담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한 지가 만 7년이 좀 넘었는데요. 예전에는 저도 전통적 재종반처럼 강의하면서 담임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러고 있죠. 일단은 담임을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 뭐 수업 준비, 수업, 질의응답에 애들 상담, 입시도까지 전부 다 잘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과목에 편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이 부족한 학생인데 우리 담임쌤이 영어 선생님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은 옆 선생님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7년 전에 해수로 8년 전에 야 담임들은 깔끔하게 수업하지 말자. 입시와 지도에만 집중하고 선생님들은 수업하고 질의응답하고 디테일한 과목 상담 거기까지만 딱 진행해서 서로 역할을 나누자라고 한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강북 청소학원 전략담임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예, 그 보면 그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 보면요. 우리 홈 죄송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면 합격 수기를 쓴 학생들의 합격 수기를 쭉 읽어보면 100이면 100 다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성공 수기 쓴 애들 걸 읽어보면 전부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게 다 나옵니다. 굉장히 열심히들 하세요. 자, 이게 담임 선생님 진학 상담. 그리고 주간 학습 분석표라고 해서 이게 매주로 발송됩니다. 학생들이 그날 그 주에 어떻게 수업을 들었고 어떻게 자습을 했는지 이 분석표가 다 나가 잘하고 있는지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MNC 노트라는 건데요. 학습 플래너의 일종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MNC 노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주간 계획을 세우는 칸이 왼쪽이에요. 하지만 주간 계획은 저희가 아주 세우라고 하진 않고 약간 러프하게 세우라고 합니다. 계획을 너무 디테일하게 세우는 거면 그러다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못 지켰을 때의 자괴감도 커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계획은 조금 러프하게 세우고 이쪽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4월 25일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일기도 적고요. 나의 순공 시간이 14시간 57분이라고 이 사람은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일기를 씁니다. 할 걸 적는 게 아니라 한 걸 적습니다. 우리가 적는 건 계획이 아니고 그날의 퍼포먼스를 적어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걷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 거죠. 예. 할 걸 적으면 뭐 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걸 적으면 정말 잘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걸 일기를 보면서 상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저희 수업 강의실이고요. 여기는 자습동입니다. 예, 자기의 지정 좌석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사물함과 책꽂이가 있는 자기의 지정 좌석입니다. 수업이 없을 때는 자습실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자습을 하고 수업이 되면 해당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아침에 오면요. 반드시 핸드폰 내야 되고요. 저희가 아침에 라이브러리 앞에서 다 걷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 휴대폰 반납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이 라이브에서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결석을 할 것 같으면은 미리 학부모가 반드시 학부모께서 연락을 보호자의 확인을 꼭 받아서 전화를 좀 주셔야 되고요. 학원에 결석 같은 거 하시면 지각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제때 출석 못한다 하면 항상 학원을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퇴나 외출도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부모님 확인을 받고 조퇴증을 발급합니다. 만약에 내가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어디 가서 수업을 듣겠다 그러면 정기 조퇴증 발급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지도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학생 지도팀. 독서실에서 아이들 잘하는 애들 깨워주고 그 전혀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저희는 이 옥내 공간에서는 대화 금지입니다. 옥내 공간에서는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면 안 돼요. 대화를 하고 싶으면 바로 위에 있는 옥상에 잠깐 올라가서 살짝 얘기를 하고 내려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대화가 금지되어 있어요. 대화 금지 이유는 조용히 해라는 것보다도 공부를 좀 제대로 몰입해서 하려면 이 대화의 욕구 자체가 좀 줄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대화의 욕구가 좀 줄어야 머릿속에서 애초에 욕구가 좀 없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조용히 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 파인쿡이란 식당 업체입니다. 그 직접 조리를 하고요. 2층에서. 그래서 각 층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학생들 배식해서 식사를 합니다. 중식, 석식 하루에 2번 제공하고 까지 그렇게 합니다. 토요일 저녁은 저희가 집에 가는 셔틀버스가 없어요. 셔틀버스가 아침에는 있는데 토요일에 집에 가는 게 없어서 토요일에는 공식적으로 5시 40분에 하원이 가능해요. 토요일에는. 그래서 토요일 석식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석식을 밖에 나가서 먹고 다시 들어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 외에는 월화수목금 그리고 토요일 점심까지는 식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셔틀버스 노선은 뭐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셔틀버스 노선은 작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있으니까 홈페이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북 청소리 하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7시 50분까지 등원합니다. 수업은 8시 20분에 시작되고요. 아침에 조회를 하고 수업은 8시 2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는 한 수업이 100분입니다. 100분 동안 수업하고 20분 쉽니다. 50분 수업이 아니에요. 100분, 20분, 100분, 20분 두 번 하면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20분, 100분, 20분 두 번 하면 4시 50분이 되고 그때가 수업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5시부터 종례가 시작이 되고요. 저녁 식사는 이제 5시 40분에 이제 식사를 하고 6시 50분이 되면 저녁 자습이 됩니다. 6시 50분부터 10시까지 자습하고 집에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의치서 특별반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퀄리티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찍는 학생들을 위한 높은 수업, 국어 만점 프로젝트, 그리고 수학 만점 프로젝트 이런 것들 미안하지만 수학 만점 프로젝트는 두 반이 있는데 제일 높은 반은 상위 92%, 100분이 92% 이상의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어요. 85% 이상이 수강하는 만점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만점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원한다고 해도 듣지 못하는 자격이 있는 그런 수업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의치서 특별반. 지금 올해 보면은 아주 상위권 입결이 좋거든요. 저희 학원에 뭐 굳이 대치동으로 가지 않고 상위권으로 여기에 있어도 충분한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의대도 많이 가고 약대도 많이 갔죠. 예, 여기도 보면 서밋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전부 다. 그리고 이간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이민규 모의고사, 한석원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전부 컨텐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여기 요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죠? 우리 의치서 특별반이라는 M1, M2반인데요. 아까 우리 두 친구가 M1반이었습니다. M1, M2반은 라이브러리를 따로 씁니다. 좀 작은 규모의 80석짜리 라이브러리를 따로 쓰고 뭐 그런 장점이 있죠. 올해 입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모집 인원이에요.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어느 모집 저기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수능 이렇게 있죠. 어느 전형이 가장 인원이 많나요? 교과로 보이나요? 아니죠. 지금 색깔을 잘 보시면요. 이 노란색은요. 수도권 4년제 대학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 파란색은요. 전국 4년제 대학이에요. 그죠? 여기 이 노란색 요걸 보셔야 되는데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보통 여기 가려고 재수하는 거잖아요. 서울 소재 주요 상위권 10개 대학의 가장 높은 비율은 교과가 아니고 정시입니다. 수능이죠. 40% 이상을 정시로 뽑습니다. 되려 저기 서울 주요 대학의 교과는 11%밖에 뽑지 않죠. 지방대가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수능이 가장 많이 뽑습니다. 재수생들은 수능으로 대학 간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러다 보면 내신 좋은 경우에 학생부로도 붙고요. 논술 재능 있는 친구가 논술로도 붙어요. 그런데 논술은 특히나 수리 논술은 합격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재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정시로 대학 간다. 나는 수능 봐서 정시로 대학 간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다는 뜻이고요. 정시로 대학 간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목별 균등성이에요. 수학 1등급인데 탐구 5등급 나오면 빵꾸 그냥 끝나는 거예요. 비슷한 2등급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과목별 균등성. 그것이 정시에 유리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경쟁률인데요. 우리 정시 경쟁률 볼까요? 정시 경쟁률 한번 볼까요? 서울대 어때요? 3.18 제일 높았을 때가 4대 1밖에 안 되죠 지금 서울대가. 연대도 3.7, 고대도 3.7. 수시 경쟁률 얼마입니까? 수시 경쟁률 16.5. 경쟁률이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경쟁률이 높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요. 정시가 낮잖아요. 그죠? 정시가 경쟁률이 낮잖아요. 당연히 재수생한테 유리한 정시 이게 결국에는 이 고3 때 수시 망하면 방법이 없어요.
재수생한테 정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고3한테는 수시가 유리해요. 수시는 고3이 재수생보다 유리하단 말이죠. 그 얘기는 내가 수시에서 물 먹었다가 내년에도 큰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시로 더 높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한 문제에 대한 목표를 갖고 시작하라. 지금 한 문제만 더 맞히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까요? 여기 지금 이 친구는 2, 2, 1, 3 이렇게 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국어 한 문제 더 맞히고 수학 두 문제 맞히고 탐구 두 문제 더 맞히면 이렇게 돼서 건동홍숙이 소성원이 됩니다. 이렇게만 과목별로 이렇게만 더 맞히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또 이 상태에서도 수학 한 문제 탐구 한 문제 더 맞히면요 연구대로 가는 거죠. 등급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이 한 문제에 턱걸이에 걸려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재수는 그렇게 해서 올릴 가치가 있다는 뜻인 거죠. 예,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오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확실히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이거 이제 문과인데 확통하는 애죠. 사탐하는 애입니다. 그죠? 이 정도가 한두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등급 자체가. 예, 그럼 학교가 완전히 그레이드가 달라진다. 예.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25학년도에 새로 생겨나는 변화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어요. 수능 응시 지정 과목 폐지. 이게 무슨 얘기나요? 이제 사통으로도 이공계할 수 있습니다. 확통으로도 이공계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가능은 합니다만 장벽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보호 장벽이 생겨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보호 장벽이 생깁니다.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산점이 생겨요. 지금 보면 그 영역별 가산점이 없었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지금 이과에 문과 침공이 막 있었잖아요. 과탐으로 잘 본 애들이 사탐으로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과탐뿐만 아니라 사탐 쪽에서도 이 장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과탐도 이공계는 가산점을 줍니다. 당연히 사탐 보고 온 애보단 과탐 보고 온 애들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공계에서는. 그러니까 과탐한테 가산점을 줍니다. 한 3에서 5% 정도 줘요. 보통 평균 보니까. 그리고 사탐도 문과 인문계 대학은 사탐도 가산점을 줍니다. 왜요? 이제 문과 친구 그만해라. 이것들이 이과 애들이 문과로 들어와가지고 등록만 해놓고 다 반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와서 나 일단 걸어놓고 나 반수할래 이래가지고 전부 다 뭐 다 좋은데 다 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탐에 뭐 텅텅 비어요 학교가. 한 1학기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등록금도 안 들어오고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탐 들어오지 마. 너희들도 조금 나 어렵게 할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가산점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나중에 들어볼게요. 교과도 정성평가가 확대되죠. 정성평가 즉 이 정관이 얘를 더 높이 평가하고 이런 거죠. 그런 게 학종에 주로 있는 건데 교과도 이제는 교과도 보면 단순히 내신 성적으로만 그냥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성평가를 봅니다. 생기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교과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대 논술 부활 이게 제일 큰 화두죠. 예, 고대가 드디어 논술이 부활됩니다. 344명을 뽑고요. 일반적 모집 인원의 9.1%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숫자고요. 예, 이 고대 논술이 아마 판을 좀 흔들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뭐 아직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미래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된 거 보셨나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애들, 예비 중3 아이들의 수능 개편안에 보면 과목이 좀 더 많이 줄고 난이도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대학별 고사의 부활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포석이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들어요. 고대가 논술을 부활시킨다라는 것 의미가 있죠. 연대 학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생겼고요. 예, 성대도 조금 변화가 있고 한양대도 최저 생겼습니다. 예, 한양대도 원래 없었죠. 자, 자세하게 좀 얘기 좀 들어보면 이게 지금 인문계, 자연계의 사회와 과학 과목에 대한 현재까지 발표된 가산점 제도의 내용이에요.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변환 표준 점수 플러스 4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꽤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표를 써서 그 다음에 플러스 4점을 준다는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동국대는 3%의 가산점이 주어져요. 근데 3%의 가산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가
하는 친구인데 지구과학 너무 못해. 내가 만약에 지리로 바꿔가지고 등급을 하나 이상 올릴 자신이 있어. 그럼 바꾸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내가 하나 이상 확실하게 올릴 수 있다면. 근데 지금 내가 재수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과탐의 점수를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현재 5등급인데 재수에서 3등급이 목표야. 그러면 사탐으로는 2등급 이상 맞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래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양쪽에서 장벽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뭐 시립 때도 3%. 근데 시립 때는 전통적으로 수학을 좋아하는 학교죠. 시립 때는 전통적으로 수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과탐에는 무려 7%의 가산점을 줍니다. 사탐이 함부로 못 넘어오게 장치를 하는 것이죠. 성대 아직 미정이고요. 성대는 원래 사탐에 가산점이 있죠. 원래 사탐에 가산점이 있어요. 성대가 기가 막히게 머리를 잘 쓴 거죠. 이게 그 성대는 다른 학교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문과 침공이 적었죠. 연대, 이버, 고대, 서강대 난리 났죠. 다 문과를 주요 과들은 특히나 수학이랑 관련된 경영, 경제, 뭐 회계, 세무 이런 인기과들은 전부 이과들이 와서 점령을 했는데 지금 성대는 그게 좀 적었어요. 사탐에 가중치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탐에 이제 생겨날 거고요. 연대 또 한 3% 정도, 그죠? 학교별로 3에서 5% 정도의 그런 가산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너무 이공계를 가긴 가야 되는데, 그죠? 너무 나는 과탐 못해. 제일 지금 아마도 많이 이쪽에서 반향이 일으킬 게 제 생각에는 간호학과. 간호학과는 이과도 있고 문과도 있잖아요. 원래 뽑던 게, 그죠? 이과에서도 뽑고 문과에서도 뽑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유로워졌으니까 간호학과 애들이 사탐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쪽에서 설명하신 거랑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설명을 좀 드렸고, 저희가 내일 모레 개강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데스크에 상담 요청해 주시고 자세한 상담을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중으로 진단평가 보고 시간표 상담까지 하고 월요일날 수업 바로 시작하니까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시고 시간 보고 가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